오늘의 세 번째 한 랭킹은 통합 두고 기싸움에 들어간 야권입니다. 야권은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5년 만에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차기 당권 그리고 야권 통합의 주도권을 두고 기싸움이 한창입니다. 먼저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민주당 초선 의원들처럼 어제 성명을 냈는데 이 문구가 논란이 됐습니다. 승리에 취하지 않고 당을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에게 인기 없는 정당, 특정 지역 정당이라는 지적과 한계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구시대의 유물이 된 계파 정치를 단호히 거부하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한 팀이 되겠습니다. 지금 김혜지 의원이 초선 의원들을 대표해서 성명서를 낭독했는데 바로 특정 지역 정당이라는 지적과 한계를 극복하겠다. 이 대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를 두고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PK당, TK당 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 TK나 PK가 기득권을 가지고 당 운영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없기 때문에 지금 초선 의원들의 저 말처럼 스스로 한계를 짓는 그런 용어들은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경고성 멘트를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영일 평론가님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정도의 차이로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도는 다를 것 같아요. 주호영 지금 이제 원내대표는 조금 저게 문제가 있다고 받아들이셨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를 보면 저건 오히려 당이 잘 되는 것에 약간 저는 찬물을 끼얹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지난해 총선은 워낙 이제 참패했던 국민의힘이 참패했던 선거이기 때문에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없고 이제 특이 사례고 그동안의 선거들을 쭉 보면 우리가 늘 선거 분석할 때 이 방송에서 얘기를 해왔습니다. 주로 호남 기반으로 민주당이 약진했고 영남 기반으로 이제 국민의힘이나 또 다른 이름의 보수 정당이 약진했고 주로 수도권은 진보 성향이 강했다. 근데 이번에 그야말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떠나면서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보수정당이 소멸될 수도 있다 얘기했는데 그게 왜냐하면 서울에서 압승을 했어요. 25개 자치구가 모두 다 국민의힘을 우위로 찍은 거예요. 강남은 특별히 더 높았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이때 이 국민의힘이 할 일은 뭐냐면 수도권 민심을 붙들어 놔야죠. 전 초선 의원들의 진정성은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TK나 이 PK를 비판하려는 것보다는 과거에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가 득표했는데 서울도 우리가 장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이번 선거가 주었다. 그럼 수도권을 한번 우리 보수의 아성으로 만들어 보자. 어떻게? 민심에 부응해서 잘해서 이런 강조를 했던 거라고 보는데 그거를 당 지도부가 슬쩍 밀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조금 저 말을 수정하면서. 근데 그 말에 브레이크를 거는 듯한 발언을 하니까 아니라고 했지만 아닙니까? 하고 정말 물어보면 아닙니까? 영남 지역에 우리가 늘 텃밭, 보수의 텃밭, 보수의 심장부, 대구, 경북 이렇게 불러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스스로도 얘기해왔어요. 스스로도. 선거 때는 한번 꼭 우리가 밀어줘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꼭 해왔어요. 심지어는 선거 때 또 여러 가지 구호도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치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시면 초선 의원들의 저 의미 있는 미래지향적인 진정성에 저는 좀 제동을 거는 것 같아서 지도부와 초선 의원의 얘기가 마치 다른 것처럼 우리가 해설을 해야 되잖아요. 저런 저 토를 달지 않으셨어도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도훈 의원님 앞서 평론가님께서 당 지도부가 밀어주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 초선 의원들의 이 성명을 두고 배후가 있을 것이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배후라는 거는 아마 지금 성명을 주도한 분들이 그 특정 그 잠재적인 대선 후보하고 이제 가까우니까 그분이 좀 이렇게 해서 당을 흔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이번 선거를 계기로 국민의힘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 있죠. 초선들도 아까 이제 여당 초선 의원만큼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금 56명의 초선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0여 분은 그래도 김종인 전 위원장이 굉장히 당을 잘 이끌어 선거를 승리를 이끌었으니까 김종인 위원장을 다시 한번 모시는 게 어떠냐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그 정도 숫자 되는 10여 명은 그래도 이제 우리 당 중심으로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함께 당을 이끌어 주호영, 김기현, 그다음에 정진석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이제 아까 말했던 그 특정 그 대선 주자라든지 이런 분을 중심으로 하는 게 어떠냐 하고 이렇게 한 서너 갈래로 그 생각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거 자체를 그 무슨 비판할 건 아니죠. 예.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서로 이렇게 경쟁하다가 하나의 뜻을 모아지는 거니까 네. 그 부분은 이제 잘 해결하기 바라고, 다만 이제 주호영 그 원내대표의 인식에 대해서는 조금 그 고민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은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한 이제 영남당과 관련한 문제인데 예. 사실 그 영남당이라고 이제 굳이 비판하지 않아도 호남을 포기한 당이라는 그 비판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총선 때 그 호남의 지역구가 28개가 있는데 16곳에 공천을 하지 않았어요. 예. 제1야당이라면, 집권하려는 정당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어떤 식으로든 공천을 했어야 되는데 마치 영남에 집중하기 위해서 또는 호남에서는 우리가 홀대받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공천을 다 하지 않은 거 하는 의심까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다음 대선에서도 다음 총선에서도 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호남에 지금 전라 남북도하고 강주에 사는 유권자 수는 전체 한 10% 정도 되지만 수도권에 있는 그 호남 출신 인구까지 합치면 한 20에서 25% 정도가 되는데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에서 5분의 1을 포기하고 어떻게 저기서 선거에서 이기겠습니까? 또 하나 영남당 비판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그 정치적으로는 이제는 소멸한 것 같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향수에 대해서 어떻게 좀 기대고 있는 그런 마음도 남아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8일 그러니까 재보궐선거 다음 날이죠. 회동을 가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합당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민의힘 측에선 일단 지도부 구성 등 여러 과제들 중에서 합당 문제 정리가 최우선이다. 그래서 합당에 관한 안 대표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고, 안철수 대표는 당내 의견 수렴이 먼저다. 이렇게 약간 선을 긋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유지아 변호사님, 예. 앞으로 야권은 아무래도 통합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관심을 많이 받을 그런 사안 중 하나인데, 지금 일단 바로 8일날 만났다니까 앞으로 야권 통합 급물살을 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이견이 없는 것이 이번 그 4.7 보궐선거의 압승은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굉장히 잘해서가 아니라 반사의 이익으로 이렇게 압승하게 됐다는 것이 뭐 국민의힘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윤석열 총장에게 이제 하는 표현으로 국민의힘이 현재 반사체지 발광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섣불리 어떤 야권 재편이라든가 이런 정치공학적인 논의에 나서기보다는 이번 보궐선거의 결과를 이제 숙고해서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발광하기 위한 자강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근데 지금 선거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바로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추진하고 윤석열 총장도 곧 들어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고요. 예. 당연히 안철수 대표도 이런 식으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이렇게 흡수하듯이 들어가는 것은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앞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네. 평호가님 물론 4.7 재보선 이후에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바로 자연인으로 사퇴를 네네네. 선언했지만 그럼에도 이제 떠나기 전에 비공개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통합은 안 된다. 앞으로 통합에 좀 어려움이 있을까요?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은 이 선거 끝나고 딱 한 번 안철수 대표에게 따뜻한 얘기를 했어요. 수고하셨다. 오세훈 이 시장 당선인이 등장하고 나서 수고했죠. 예. 아름다운 단일화의 모습을 이렇게 보인 적이 없었잖아요, 과거에. 그래서 안철수 대표 칭찬 많이 이제 받았고 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선거 와중에 자, 안철수 대표 앞으로 대권 가도에서 장애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애초에 안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올라오는 것이나 또는 이 대권 주자로 가는 것이나 합당 문제나 모두 다 부정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 김종인 전 이 비대위원장의 판단이 있겠죠. 그렇겠습니다만 지금 통합에 대해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것은 두 가지 의미죠. 그렇게 해선 안 된다라는 것도 있고 예. 그리고 아마 추진도 하기 어려울 것, 쉽게 진행되지 않을 것. 지금 이제 유리 변호사가 말씀하셨지만 예. 안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합당에 난 어떤 지분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를 보면 합당의 전제 조건이 물론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라는 절차적인 이야기를 당연한 원론을 얘기한 거지만 사실 이 지금 국민의 당의 어떤 의석수나 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당 대표의 리더십이 중요할까요? 당원들의 중지를 모으는 과정이 중요할까요? 예를 들면 아까 민주당 내부의 좀 혼란, 또 국민의힘 내부의 혼란 얘기한 건 거대 정당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당은 지금 안철수 대표의 당 아닙니까? 크지도 않고 그럼 속도전이 작은 당의 강점인데 그걸 절차를 기다려야 되고 좀 천천히 갑시다. 기다려보세요. 이건 뭐냐면 밀당을 하겠다는 의미거든요. 예. 그러면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 당과의 통합 문제도 굉장히 관심이지만 역시 야권의 최대 관심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합류할 것이냐 아니냐 이 문제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주호영 원내대표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본인의 계획이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삼지대가 성공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대선 주자는 커다란 정당을 지지 않으면, 배경으로 삼지 않으면 혼자서 상당 기간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시기는 언제라고 보세요? 우리 당이 대선 후보를 뽑는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는 결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한 7월경에는 예. 시작이 될 걸로 보는데 네, 윤 전 총장 어떤 식으로든 합류는 시간 문제다 이렇게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는 보고 있는데 윤 전 총장 현재 어떤 상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관심이죠.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윤 전 총장은 자택에서 치과라면서 경제, 외교, 안보, 복지 등 각종 연구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서울대 법학과 7과권 동기들이 책을 낸다고 해요. 책 제목은 구수한 윤석열. 아마도 윤석열 전 총장과의 과거 학생 때의 그런 다양한 기억들을 담은 책이 아닐까 싶고 또 네. 충암고 동창인 언론인은 윤석열의 진심 이런 책을 곧 출간한다 이렇게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윤진식 전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이죠. 윤 전 총장 지지 모임인 윤공정 포럼을 출범시키겠다 이렇게 또 밝히고 있습니다. 이동 의원님, 네. 앞으로 윤 전 총장이 어떤 행보할지 관심인데 재보궐선거 결과 야권은 압승을 했고 이런 것들이 윤 전 총장의 정치 행보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윤 총장은 이제 그 주변의 친한 분들한테 내가 지금 굴 속에서 그 쑥과 마늘을 먹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군 신화에 보면은 곰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100일 동안 그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처럼 지금은 사람이 되길 준비, 말하자면 정치인이 될 준비라고 하죠.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들리는 얘기는 경제하고 안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안보 쪽은 뭐 한 사이클 돌았다고 하니까 이제 쑥은 다 먹은 것 같고 이제 마늘이라는 이제 경제를 그 열심히 먹으면 되겠죠. 100일이면은 3월 4일 날 그 윤 총장이 사퇴를 했으니까 예. 뭐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뭐 6월 14일이 되겠습니다만 그 전에 준비를 마치면 나오겠죠. 윤 전 총장은 수사할 때도 딱 그 판을 완전히 자기가 장악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마무리 짓겠다고 결정을 한 다음에 수사에 들어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입문하는 것도 지금 경제 안보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자기가 한 사이클을 돌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큰 구도가 나올 때까지는 밖에서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꿈쩍 안 하고 자기의 판을 짜고 자기의 판이 완성이 되면은 실제로 이제 세상에 나와서 정치를 선언하든 아니면 대선 후보에 나가든 이거를 국민들 앞에 밝히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앞으로의 윤 전 총장의 행보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동 의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